1950년 여름 땅은 피로 물들었다. 6.25 전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여름 하늘은 푸르렀다. 하지만 그 푸른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6월 25일 새벽 포성이 울려 퍼졌다. 어제까지 논에서 모를 심던 손길, 장터에서 흥정하던 목소리, 아이들이 뛰놀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포탄의 굉음과 절규였다. 서울 북쪽 작은 마을에서 살던 영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녘 땅을 뒤흔드는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깬 그는 곧장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고 굵직한 포탄이 떨어지며 먼지를 일으켰다. 옆집 아이가 울부짖으며 어머니 품에 매달렸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영호는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이미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안에 있던 쌀 한 대박, 입을 옷 두어 벌, 그리고 아내가 챙긴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짐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보따리를 들고 그들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피난길은 절망의 행렬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 울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하는 군중. 논두렁길과 강둑길, 그리고 험한 산길 위로 수많은 발걸음이 이어졌다. 길가에는 버려진 보따리, 잃어버린 신발, 피 묻은 손수건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 헤맸고 노인은 젊은이에게 엎여 흐느꼈다. 포성이 멀어지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곧 다시 총성이 뒤쫓아왔다. 공포는 쉼없이 사람들의 등을 떠밀었다. 한강 다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희망은 무참히 끊겼다. 피난민이 건너기도 전에 다리가 폭파된 것이다. 강가에 갇힌 사람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다. 영호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멍하니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흐느끼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곳이 곧 무덤이 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일부는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싣고 어떤 이는 널빤지와 통나무를 묶어 강을 건넜다. 영호는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는 보따리를 안은 채 강물 속으로 발을 들였다. 싸늘한 물살은 몸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들을 밀어주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남쪽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는 이들이 속출했다. 아침에 함께 걸었던 이웃이 오후에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아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절규가 산과 들을 메웠다. 영호의 가족은 대구 근처 작은 마을에 몸을 의탁했다. 그곳에서도 평화는 허락되지 않았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땅굴과 움막으로 숨어들었고 밤하늘은 불길로 물들었다. 피난민들의 눈빛은 점점 메말라갔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구마 한 덩이, 보리쌀 몇 톨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고 작은 음식 쪼가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의 따뜻함도 남아 있었다. 이름 모를 할머니가 품속의 감자 두 알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젊은 청년은 쓰러진 노인을 업고 산길을 함께 걸었다. 피난민 행렬 속에서 들리는 괜찮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러나 영호의 가족에게도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 폭격이 이어지던 어느 날 둘째 딸이 피난처에서 병을 얻었다. 약도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결국 어린 생명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지만 곧 눈물을 닦았다. 전쟁은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작은 무덤 위에 돌 몇 개를 얹어놓고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포성이 멎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영호는 불타버린 집터 앞에 서 있었다. 기둥 하나가 삐뚤게 서 있었고 벽은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졌고 어떤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영호의 아내는 굳게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해. 남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텅 빈 땅 위에 삽을 꽂고 씨앗을 뿌렸다. 전쟁은 수많은 것을 앗아갔다. 집을 빼앗고 가족을 앗아가고 웃음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끝끝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이었다. 영호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했다. 아이는 하나 줄었지만 그 빈자리는 더 굳세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채웠다.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다시 집을 세우고 논을 갈며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6.25 전쟁은 한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물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살아남은 이들의 삶 속에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억은 남아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날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